보건부에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PCR 테스트 결과도 지금 국가 1일 통계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율이 적은 겁니다. 좀 이따 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하루 동안 확진자는 742명이 추가가 되면서 25만 4,514명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율은 11.68%입니다. 검사하는 사람이 적은데도 확진율이 되게 적었어요. 이유는 좀 이따 밝혀집니다. 자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카트만두는 하루에 311명이 늘었네요. 311명이 늘으면서 11만 8,422명이 됐고요. 전체 네팔 확진자의 41.91%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왔습니다. 카트만두 밸리 자세히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235명, 랄리푸르가 55명, 박타푸르가 21명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총 7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7명이 추가가 되면서 1795명의 사망자 기록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망률은 0.7%입니다. 활성화 사례는 전날보다 344명이 줄었네요. 344명이 줄으면서 7,976명. 완치자는 1,079명이 나왔습니다. 1,079명이 나와서 24만 4,743명이 됐고요. 회복률은 96.16%. 그리고 검역소 인원은 42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6,351건. 이래서 누적 PCR 건수는 187만 7,181건. 정부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장관들이 지금 사표를 내고 그래가지고, 보건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부 같은 경우도 자세한 데이터를 내놓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침에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침에도 사이트에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성한 거는 간략하게 나오는, 보건부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제가 보고 뉴스를 작성을 했고요. 자세한 지도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라든지 도표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앞서 보건부에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들이 PCR 테스트를 가져가잖아요. 72시간 이내 거를 다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카트만두 테쿠에 있는 국립병원은 일요일에만 약 300여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PCR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 테스트 중에 약 250개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입니다.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의 PCR 테스트 결과도 국가 1일 통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매일 약 5천여 건의 PCR 테스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 검사 대상 중 거의 1,300명은 해외여행 서비스를 찾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보건부는 또한 총리 간조와 싱하더르바르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도 1일 통계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동안 테스트 건수가 적은데도 감염률이 적었던 비밀이 풀렸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10%대로 떨어졌어요. 저도 왜 이렇게 확진율이 적죠라고 몇 번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요. 신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보건부 이제 익명을 요구한 보건부 관계자가 지금 현재 확진율이 적은 이유가 이래서 그렇다 그러면서 나온 게 한 1,300명의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공무원들, 이러한 건강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확진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5,000건, 6,000건, 7,000건 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 아니면은 코로나에 관련된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해외로 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거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해외여행을 일부러 가진 않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가니까 아무래도 나오면은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1%, 12%밖에 안 나와요. 확진율이 5,000명을 하는데 전에는 20몇 프로까지 30%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는 물론 뭐 테스트하는 건수도 많았지만은 건수하고 상관없이 이 확진율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10%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해외여행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검사까지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은 어제 말씀드린 국회 해산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회 해산을 하면서 4월 말에 선거를 하자고 그렇게 지금 올리 총리는 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목은 네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4월 30일과 5월 10일에 총선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위원회 대변인 라스쿠마르 수레스타치는 네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때에 선거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데 120일이 필요한데 현재는 120일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4월 30일과 5월 10일 이틀에 할 것이 아니라 경제 손실을 감안하여 하루에 몰아서 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국회 해산이 된 이후로 야3당은 모여서 장애투쟁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당인 CPN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모여갖고 비상총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가 해산되면서 지금 있는 의원들의 의원 자격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 출마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지금 모여서 난립니다. 자기 집권당에서 한 건데 집권당 의원들도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밝혀지는 게 올리는 어저께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정치적 반대파가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반다리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올리 총리하고 반다리 대통령은 한 배를 탄 겁니다. 그쵸? 탄핵당하면 둘이 같이 탄핵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의회를 해산시켰다. 이렇게 자충수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올리 총리 편에 있는 거는 군대하고 경찰 쪽 그리고 보안 업무를 관리하는 쪽은 당연히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내무부 장관 뭐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리 총리가 사퇴하거나 아니면은 올리 총리가 사퇴 안 하면 4월달 선거 때까지 계속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의회가 해산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에 헌법이 나왔기 때문에 헌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직도. 그리고 헌법에 맞춰서 살아보거나 통치해본 경험도 많이 없습니다. 그 전에 왕정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때였고 이런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헌법학자들도 지금 이거는 위헌이다, 아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 해산과 더불어서 국회 해산과 더불어서 법원에 이거를 무효화해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10몇 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아마 접수가 더 될 거예요. 계속 접수가 되고 헌법위원회도 또 소집이 돼서 이것을 논의할 것이고 아무튼 네팔은 지금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TV는 카트만두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네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함께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 설정으로 하여 두시면은 자TV에서 보내드리는 영상을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